그, 네, 그러면 돌아온 유진수 마지막 강의 17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저희가 뭐 했었냐면 요거 중심극한 정리를 조금 더 파헤쳐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전 그 100번 던지면 여기 50번에 그러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가 50에서 가장 빈도가 높을 거고 500번을 던지면 250에서 제일 높을 거고 1000번을 던지면 500에서 제일 높을 건데 100번, 500번이 점점 더 이 요 지금 줄 주황색 줄이 있는 곳이 100번을 던진 것 중에서 앞면에 나온 횟수니까 당연히 0부터 100일 거잖아요. 여긴 0부터 500일 거고. 근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선이 촘촘해질 테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런 그 막대 그래프로 보이지 않고 뭔가 그 매끄러운 곡선으로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게 지난 그 중심극한 정리의 내용인데 좀 신기한 거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50%가 아니어도 이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게 조금 신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래프, 지난 영상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래프를 만들 때 불공정한 동전을 가정해가지고 그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뭐 이렇게 50%가 넘어가게 해도 마찬가지로 그 이런 종 모양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네, 그 형상은 맞습니다. 똑같고 그 뭐 평균값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표준 그런 식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같은 종 모양이라는 게 여기 있는 표준 편차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 뭐야 저 종 제가 모양의 기울기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래프를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문형 부여이긴 하긴 한데 저번에 저번 시간까지 못 봐서요. 어, 요걸 하면 되겠지? 제가 코드를 뒤에 쓸데없는 부분 다 지우고 그냥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동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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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가? 한 30개? 30개를 던지는데, 던지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은 30개니까 여기 0부터 30까지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좀 깍둑깍둑하게 보이잖아요. 히스토그램을 그린 건데. 이거 보이시죠? 화면. 네, 잘 보이네. 네. 근데 이걸 동전을 제가 좀 늘려볼게요. 동전을 한번 늘려보면은, 100개로 늘려보면은, 이게 좀 그 매끄러워졌잖아요. 좀 깍둑깍둑한 게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거를 동전을 이거 1000개 돌아가려나? 1000개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요 확대해 보면은 조금 잘 보입니다. 확대해 보면 전기분포처럼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100개 너무 많다. 1000개 너무 많다. 500개로 할게요. 500개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센터가 여기가 5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전을 1000개 던지면은 그 중에서 앞면이 500개 나올 확률이 당연히 가장 높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제가 슬랙에다가 올린 영상에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전을 500개 던졌을 때 300번 그러니까 앞이 300번 나올 확률이 뭐 10의 마이너스 뭐 20 몇 승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0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확대가 왜 안 되냐? 여기가 지금 450에서 거의 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한 0.7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움직였잖아요. 평균만 바뀌지 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0.8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마 그 이 폭이 작아질 거예요. 표준 편차가 아마 0.9로 그러니까 바꾸면 이게 딱 보긴 힘드네요. 저게. 음, 지금은 네. 너무 해서 그런데 확대해 보면은 다 정규 분포이긴 합니다. 아까 500에서는 그 센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었잖아요. 요거 다시 해봐요. 500에 그 앞면에 나올 확률 0.5인 경우에 이거 확대해 보면은 2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 플러스 마이너스 30쯤 되잖아요. 이걸 0.9로 바꾸면 근데 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4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조금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제가 동전 던지면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게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제가 그 실제로 그 있었던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인데 제가 쉐어를 바꿨습니다. 제가 어떤 그 과목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시험 점수의 분포가 여기가 만약에 빵점이고 여기가 100점이다. 그러면은 보통 상상하는 시험 점수의 분포는 이런 분포를 그리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좀 시험 잘 못 본 애들, 시험 잘 본 애들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네, 저러길 바라죠. 저렇게 바라는데 예, 제가 성적 내기 실제로 좋게. 네, 어떤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 분포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양극화된 적이 있었어요.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하고 아예 감 못 잡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시험 점수 분포가 이렇게 돼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그 시험 점수를 랜덤하게 10개를 뽑는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 10개의 평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균은 신기하게도 이런 모양을 그립니다. 어느 분포를 가져와도. 여기에 이 분포에서 샘플을 뽑아서 그것의 평균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이더라고요. 그 이게 음, 왼쪽도 분포고 오른쪽도 분포인데 네. 예를 들어 근데 동전 던지는 거는 이산화돼 있어서 왼쪽 그림의 분포가 그냥 뭐 이렇게 앞뒤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동전 같은 거 요렇게 돼 있는 그렇게 거죠. 보고. 동전 던지는 거는. 네, 동전 던지는 건 이게 앞이냐 뒤냐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동전을 엄청 많이 던지고 그 중에서 앞이 나온 횟수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슬랙에다가 올린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그 참 이 사회 문제를 결국 얘기하게 되는 이 서울에 비싼 집도 있고 싼 집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 X축이 집값이고 그다음에 세로축이 그 집의 세대수? 세대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비싼 집이 많을 거고, 저기 싼 집이 많을 거고, 비싼 집은 더 레어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프가. 서울에 있는 집값과 그 집값에 해당되는 세대수를 보면은. 자,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어디서 찾아가지고 올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울에 이러한 그 랜덤하게 되어 있는 집값의 그 모임에서 랜덤하게 30채를 골라요. 그 30채를 골라서 그 30채의 평균을 내면은 그 평균 값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따져보면은 이 모양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음, 저게 왜 궁금할까요? 왜 30개로 나눠서 저걸 평균을 내는 게 유용하니까 저렇게 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 테니까 저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아까도 시험 어, 아, 점수에서 특정 분포가 있고 거기서 네, 뭐 샘플링을 해서 이제 평균을 낸 건데 네. 지금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 집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네. 이렇게 그 왼쪽에 그려주신 것처럼 모집단의 어떤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통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통계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전체 경향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대표성 있는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체 뭐 형상이나 또는 뭐 전체 그 대표하는 형상을 바탕으로 어느 한 특정 지점에 있는 값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하죠. 왜냐하면 집값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 그냥 그리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신기한 건 왼쪽처럼 생겨도 모든 게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런 아, 뜻을 저는 그러니까 예, 이해를 저희가 했습니다. 보통 데이터를 해서 아는 거 오른쪽 그림인데 네네. 저 종 모양인데 사실 네. 조금 더 궁금한 거는 그 왼쪽 그림을 알고 싶은 거죠. 현실 쪽으로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동전 같은 제가 경우 지금 우리가 확률을 알고 있고 뭐 그런 틀린 말을 하면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통계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내가 아는 거는 오른쪽 그림인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식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그 높은 확률로 만약에 이 왼쪽에 전체 형상을 알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근데 보통 그거는 꿈도 못 꾸고 어떤 특정 지점에 또는 어떤 부분에 값이 얼마인지 뭐 추측해 본다든지 그런 작업을 많이 뭐 이렇게 사회 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긴 한데 공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학에서는, 저 잘 모르는데, 이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대부분 99.9%의 상황은 전부 다 이미 전기분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들이었기 때문에 딱히 고민을 하진 않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모집단을 아는 상황인 거예요. 어, 뭐,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상황들만 다뤄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아,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그런 게 있나 보지라고 그냥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랜덤 변수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결국 따지는 건 랜덤 변수이긴 한데, 그 네, 분포가 정말 많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네, 그럴 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기계과니까. 볼트 있잖아요. 여기 볼트입니다. 나사입니다, 나사. 나사에 그, 예를 들어서 나사 이렇게 돌리잖아요. 너무 네, 세게 돌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똑 하고 부러지거든요. 네, 네,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똑 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하다 보면은 그 RC들 이거 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 종종 있는데
네. 이게 얼만큼의 힘으로 돌렸을 때 부러질까라는 규정 게, 토크 값 찾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파손되는, 전문 용어로는 파손, 그냥 쉽게 말하면 부러지는, 얼만큼의 힘을 가했을 때 부러질까라고 했을 때 그 부러지는 값 있잖아요. 그 부러지는 값을 한 볼트 1000개를 모아가지고 시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요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민값이 있고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미 정규 분포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카메라로 제가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직접 보여드리면 좋겠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카메라 들고 있는 아저씨.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요 하얀 부분 있잖아요. 밝은 부분. 이 밝은 부분에 살짝 이 줄이 좀 가 있네. 요 밝은 부분에 픽셀 값. 그러니까 밝은 부분도 지금 그 로컬 하기는 어디는 조금 더 밝고 어디는 조금 덜 밝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제가 똑 따가지고 이렇게 딸게요. 이렇게 따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대략 전기분포인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근데 샘플이 적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는 표현이 네, 저 크롭트 이미지 내에서 네. 몇 개, 뭐, 예를 들어, 공간 던지는 것처럼 임의로 샘플링을 한 거죠.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는 그러니까 표현이.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는 거는 제가 아까 여기서 요만큼 그 블럭을 땄잖아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픽셀이 지금 몇 개 있지? 지금 한 400개 정도를 제가 땄는데 그 400개 중에는 조금 밝은 픽셀도 있을 거고 어두운 픽셀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픽셀 값, 그러니까 같은 픽셀 값을 갖는 것들 기준으로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지금 그 픽셀 값이, 그러니까 밝기가 175인 게 13개 있는 거고, 176인 게 33개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샘플링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네,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네네네. 그 사람의 키, 그 분포 히스토그램 보는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되는 부분은 만약에 뽑는 행위를 여러 번 하면은 점점점 이 종모양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만약에 샘플을 제가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땄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따놓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양쪽에 피크가 두 개가 뜰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네네. 성적표처럼 됐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방금 땄습니다. 따가지고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좀 개수를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아까 그 어두운 영역, 여기가 밝은 영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샘플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하나씩만 꼽으면은 이 분포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샘플을 여러 개 뽑아서 평균을 낸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그게 그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거죠. 지금 할 수는 없겠죠? 아, 여러 번 지금요? 뽑는 걸? 지금요? 잠시만요. 이거는 짱구를 좀 굴려봐야 되는데. 해보죠. 근데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세 아, 분이서, 그럼요. 예, 예. 세 분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아, 네, 네, 네. 네. 일단, 그런 느낌은, 그냥 어쨌든 모든 분포가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정규 분포가 된다는 사실이긴 한데, 어, 네. 좀 결이 달라요. 이때까지 어떤 그러니까 직문수 어떤 수업보다도. 네, 그쵸. 이 실제로, 부분에서 갑자기
다른 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하학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채널에서 채널지기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그냥 앵무새처럼 없는 건데, 이 종 모양이 그 서식하는 공간 자체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은 거의 뭐 반이 아니고 10분의 1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옳고 그른 거를 말씀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코딩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와도 꼽는 행위를 엄청 여러 번을 하면 결국에는 종 모양에 다가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종 모양이 틀림없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완벽하게 이렇게 좀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통계를 활용해서 연구를 한다. 그냥 어떤 연구에서 통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수식을 소개하고 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보통 뭐 SPSS 이런 거 많이 돌려가지고 뭐 정혜영 선생님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거 돌려서 나오면 이게 오 지금 근데 놀랍게도 예. 이제 같은 걸 여러 번 뽑게 하신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냐면은, 아까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샘플을 이렇게 땄어요. 그러면 당연히 밝은 쪽에 확 몰려 있고, 어두운 쪽에 확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샘플을 딴 다음에 그 분포도를 그려보면은 어두운 쪽에 이렇게 몰려 있고, 밝은 쪽에 이렇게 몰려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뭘 그린 거냐면은, 이 분포에서 50개를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그것의 평균 값을 본 거예요. 평균 값, 아, 평균 값을 1000번을 봤거든요. 그 그러면, 사각형 내에서요. 네네. 지금 예, 예. 그러면 1000번의 그 분포가 나올 거잖아요. 1000개의 분포가 나올 거잖아요. 그 네. 분포가 제가 여러 번 돌려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 요걸 먼저 돌려야 되는구나. 어쨌든 정규 분포 비슷하게는 계속 나오죠. 어떻게 돌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그 했던 생각은 랜덤 변수 때문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거든요. 랜덤 변수가 이걸 뽑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으면 언제나 이렇게 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랜덤 샘플링 자체가 이 정규 분포를 만드는 행위와 똑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 난수 발생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랜덤한 난수 뽑아주는 게 근데 네. 이제 랜덤이라는 함수를 저는 연이수에 맨 앞에 보면 그게 풀어져 있긴 한데 완전히 이해하진 않고 저는 그거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랜덤이라는 건 사실은 고르게 뽑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막 겹쳐서 여러 값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뭐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제 이런 모양 골고루 분포된 것처럼 나오는 거를 저는 랜덤 함수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게 랜덤 샘플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긴 한데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도 사실 궁금했는데 뭐 그게 제 이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정규 분포가 보장이 되면 랜덤 샘플링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뭐, 저는 궁금한 게, 전 답을 모릅니다. 그게.
이쪽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어, 어, 뭐였지? 아, 잠깐 까먹었네, 말하려다가. 천천히 생각하셔도. 아, 그러니까 저희의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거 몇 번 뽑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원포가 이렇게 완성된다는 게. 일단 제가 아까 결이 다르다고 말한 게 이런 중심각한 정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직관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리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수학적인 표현으로 정리가 된 거고 사실 저는 이쪽 언어를 잘 모르니까 수학도 그렇지만 이 확률, 통계 쪽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정의가 돼 있는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본다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게 다른 뭐 대수학이나 뭐 기하학이나 약간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지금 접근이 뭔가 어, 전제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큰 전제가? 뭐 연역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음, 그런 느낌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뽑는다는 행위,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거 약간 본질적인 것 같긴 한데, 어,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제가 또 사실 그런 게 좀 이상한 게 계속하면 이렇게 돼라는 표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분명하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게 지금 네, 자연과학의 특징인지 아니면 수학의 특징인지 그것도 애매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저희가 어쨌든 돌린 거잖아요. 이거 뭔가 네, 컴퓨터로 이제 돌린 거고 실제로 동전을 돌리는 거를 컴퓨터로 그냥 시뮬레이션 한 거니까 그 결과가 네. 정규 분포에 나온다는 거니까 이게 수학적인 걸로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제 적어도 제가 아는 사실은 그 연희수에 이 랜덤 변수라는 게 정확하게 뭐 위상수학이었던가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거나 뽑는다라고 지칭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인문학적인 행위가 아니고, 네, 그게 그 어쨌든 수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저도 뭐 요거를, 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원래, 원래 분포가 이렇게 생긴,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들 한쪽에 쫙 몰려있고, 그 밝은 것들 한쪽에 쫙 몰려있고, 이런 상황에서 샘플을 네, 제가 만약에 하나를 뽑아요. 샘플을 하나 뽑으면은 또 평균 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값일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를 뽑으면 그냥 이 분포가 그대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하나를 뽑으면은 이걸 볼게요. 여기 보면 되는데 하나를 뽑으면 당연히 원래 그 분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여기서 두 개를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를 뽑는 걸 몇 번 하신 거예요? 하나를 뽑는 걸 1000번 하는 거예요. 아, 예. 한 네, 번에 한 1000번씩 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뽑는 걸 1000번 한 거니까 당연히 이 분포가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두 개를 뽑았어요. 두 개를 뽑아서 평균 내는 거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가운데 여기 갑자기 이게 생겼잖아요. 이게 네. 사실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두 개가 어두운 거에서 두 개, 밝은 거에서 두 개를 뽑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두운 거에서 하나, 밝은 거에서 하나를 뽑는 케이스도 생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가운데 여기 피크가 갑자기 생길 거라는 게 조금 납득이 되시죠? 네, 재밌는, 예. 그러니까 네, 서로 반대되는 게 두 개 뽑히면 평균 되면 가운데로 가니까. 네. 제가 이거 세 개 네, 뽑아볼게요. 세 개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세 개를 뽑는 게 어두운 거에서 세 개, 밝은 거에서 세 개를 뽑을 수도 있지만 어두운 거에서 둘, 밝은 거 하나를 뽑으면은 여기로 갈 거고 밝은 거에서 둘, 어두운 거에서 하나 뽑으면 여기로 갈 거고. 그래서 센터가 아닌 센터에서 약간 쉬프트 된 데에서 그 피크가 두 개가 생겨요. 네. 요거 숫자를 제가 점점 늘려볼게요. 그러면 왠지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이거?
여기는 어두운 거 4개, 밝은 거 4개. 여기는 3개 하나, 둘, 둘, 하나, 3개가 뽑힌 걸 거고. 요 숫자를 점점 늘려보면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가운데 하얗게 빈 칸 개수가 뽑은 샘플 개수랑 똑같아요. 그랬나요? 예. 보시면 4개 하면 이 가운데 값이 급격하게 적은 네 부분이 아, 생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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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이런 그래프가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게 상상이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횟수를 점점 늘리면은 결국은 동전 던지는 거랑 똑같아지겠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세요. 어떤 면에서요? 동전 던지는 게 동전은 앞 아니면 뒤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네. 예. 뭐 동전을 딱 던졌는데 그 결과물이 한 70% 정도는 앞이고 30% 정도는 뒤 이런 건 없잖아요. 동전 하나 예. 던졌을 때. 완전히 1이거나 완전히 0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 분포랑?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 동전을 한 번만 던진 결과물을 보면 당연히 0이거나, 아니, 뒤거나 앞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뭐, 한 번 던진 결과가 뭐, 이게 절반은 앞이고 절반은 뒤야. 이런 건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동전을 2번 던지면 뒤가 나올 수도 있고, 앞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앞뒤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건 마치 동전을 한 번 던졌는데 0.5번이 앞이 나온 거랑 좀 뭔가 스멜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설득되었습니다.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정규 분포가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으시냐는 그런 제가 그런 그 썰이라고 할까? 설득? 아니면은 좀 더 친숙한 단어를 쓰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이 샘플의 개수를 제가 제대로 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0개는 샘플이 돼야 뭐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어디서 통계책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30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뽑는 개수를 30개요. 네네. 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게 30입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봐서는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신기한 게 샘플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값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숫자가 없는 그 분포가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뭔 소리 그거, 하시고. 네. 그거는 사실 제가 히스토그램 그릴 때 요 바의 개수를 몇 개 안 나서 그렇고요. 이걸 더 촘촘하게 하면은 중간중간에 나타나긴 할 겁니다. 이런 근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면 30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촘촘하게 하면.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발을 세우는 그 스케일을 더 촘촘하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샘플을 엄청 늘리고, 그 다음에 횟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 1000번이 아니라 뭐, 횟수 늘리는 거는 그냥 이 그래프가 이 히스토그램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그대로 없어요. 늘어나는 거죠. 네, 네. 어, 그럼 그러니까 결국에 샘플 제가 개수가 중요하겠네요. 이 히스토그램을 나누는 기준을 100으로 하니까 다시 아까 여기 그 중간중간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이게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샘플을 늘리면 저게 또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약간 사담인데 이거 어떻게 돼? 저 GUI 요즘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안 돼.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저 인터페이스요. 지금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아, 네네네.
여달입니다. 아, 이게 예전에는 마우스 휠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없어져가지고 좀 불편해졌어요. 귀찮아. 1000개. 저희가 분포라고 할 때 그걸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사실. 그러니까 꽂는다는 행위로 봤을 때. 그 아까 예를 들어 그 히스토그램을 분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률도 생각해도 음, 지금 상황에서는 무방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거기서 랜덤으로 뽑는 거니까.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기 100개라고 했으면 100개를 뽑는 것에 대한 그 100개에 대한 기대값을 보는 거죠. 이거를 확률, 이건 지금 이건 분포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어떻게 네. 읽어야 되죠? 개수죠? 페로츠의 개수고 맞다. 개수인데, 페로츠 지금 개수. 이거는 개수인데, 분포라고 봐도 되죠. 확률 분포라고 봐도 되죠. 적당히 스케일을 맞추면. 왜냐면은 이 1000개 중에 개수인 거잖아요. 네. 아, 예, 지금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0개는 아니고, 제가 아까 여기 이미지에서 요만큼 땄잖아요. 요만큼. 거기 네네네네. 있는 픽셀의 개수라고 봐야지는 음, 맞습니다. 네. 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삼각형 영역으로 딴 그 500개의 샘플, 500개의 샘플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분포를 갖는 그 랜덤 변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제가 실제로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만약에 동전이다? 그러면 0하고 1만 그 50%만 딱딱 있는 그 랜덤 변수로 봐도 되는 거고, 주사위다? 그러면 1, 2, 3, 4, 5, 6이 6분의 1씩 되어 있는 그런 랜덤 변수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루트를 조금 더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네,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 어, 마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성비로 따지면은 쓰리블루 원브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영상은 진짜 노가다의 산물인데 그거 보고 갈턴 보드만 사고 싶어졌어요. 갈등 모드 정말 사고 싶던데, 저. 예, 그러니까 갈튼 보드가 뭐예요? 갈등 모드요? 갈등 모드가, 이거는 검색해볼게요. 말보다 그냥 한번 보시면 다 압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어디를 기울이던 전기분포 모양으로 그 공들이 쌓여요. 아, 네, 뭔지 알겠습니다.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셨나요? 예. 네네. 네, 네. 이제 지난번에 본 게 앞에 세 장인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기하학이 나오는데, 네. 여기 진짜.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란장처럼 생긴 공간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한장처럼 생긴 공간이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부분에서 말한장 같은 내적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국소적으로. 네, 네. 예, 그게 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그 이게 그러니까 여기 만약 넘어가기 전에 사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이 노트부터는 이 전에 나왔던 그 CLT 정신욱한 정리를 통해서 나온 정비 분포를 대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분포가 정신욱한 정리를 통해서 전환하면은 정비분포가 된다는 그거는 사실 이제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결국 다 모든 분포가 정비분포로 나오니까 이제 그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보는 거죠. 네. 일단은 정규 네, 분포만 고려를 네, 하자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이 부분이 종 모양 한 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소가.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얘기가 앞에서도 나왔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 H2라고 적은 이 어퍼 하 플레인 네, 여기에 아무 한 점이나 띡 찍어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아무 한 점이나 여기 띡 찍어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값이 있을 건데 제가 여기를 x축을 뮤라고 놓고 y축을 시그마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어느 한 점은 뮤 컴마 시그마일 텐데 정규 분포도 평균값이랑 요 뮤가 평균값이거든요. 정규 분포에서. 그리고 그 퍼져 있는 정도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네, 그러면 정규 분포도 이 뮤랑 시그마만 있으면 사실 정규 분포는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H2라는 이 공간을 그냥 여기 뮤는 아무 실수값이나 가질 수 있고 시그마는 양수인 점들의 모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뮤랑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뮤랑 0보다 큰 시그마 두 개만 있으면 정규 분포가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 평면을 정규 분포의 모음으로 보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있으면은 이 점에 해당되는 정규 분포가 있는 거고 또 이 점을 뽑으면은 이 점에 해당되는 정규 분포가 있는 거고 여기를 뽑으면은 뭐 표준 편차가 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표준 편 그 정규 분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 점마다 특정 정규 분포를 대응시킨다고 봐도 되고요. 저도 그렇게 뭐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들어보니까 사실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각각의 점에 대응하는 거는 그냥 이제 사실 집합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합 그냥 뭐라 하나 그냥 순서상. 네, 네,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떤 특정한 공간인지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특정 공간이라는 거고. 음, 근데 지금 방금 올려주신 이 그림에서 네. 이 이 빨간 선이 직선인가요? 어, 그 지오대식인가요? 이거 저 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최단 거리로서 말씀하시는 거면 네. 아마 저도 그렇게 들었던 거 같아요. 이게 최단 거리인 거죠? 그렇기는 할 텐데요. 이게,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이걸 좀 상상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 공간은, 지금 이 공간, 이 공간은 가우스 공률이 음의 상수인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유의라는 모르겠고, 음의 상수인 네,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우스 공률이 음의 상수에 해당하는 내적은 각 요 포인트마다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네. 포안카레 메트릭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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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라는 게 저는 좀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런 제 머릿속은 아직 유클리드 공간만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이 그림과 이걸 같이 놓고 좀 매칭을 시키려고 하면은 뭐라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이게 네,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시그마가 여기 요거든요. Y축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뮤축이고요. 여기가 시그마 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원점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은 시그마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 값이 엄청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행렬 자체가, 이 내적을 나타내는 행렬 자체가 지금 혹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시그마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결국 여기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될 텐데, 여기 내적 행렬의 첫 번째 값이 뭐였냐면은, 벡터, 원점에서, 뭐라고 써야 되지? 10, 10과 1,0의, 잠깐만요. 이건 벡터 공간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벡터 공간이 아닌데, 이 내적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 그 얘기해놓고 보니까, 내적, 제가 들은 걸로는 내적을 구하는 식의 가운데에, 그러니까 1001 대신에 요게 들어간다. 그 얘기밖에 저는 모르고. 네네네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내적이 어떤 하나의 고정된 행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앞에다가 곱한 값으로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네. 모든 포인트마다 내적이 다 다른 상황인 네. 거.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마다 내적이 다른 건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지금 여기는 그 휘어있는 공간, 휘어있는 공간? 아무튼 그 평면은 아니잖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평면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내적을 이렇게 주면은 평면은 아닐 텐데, 그러면 여기를 제가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시그마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아무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값이 커질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값이 커지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요 아무 한 점에서 저평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저평면에 저평면인 이 벡터 공간 상에서 1,0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아무 점에서 저평면을 잡은 다음에 이 저평면 상에서 1,0의 크기거든요. 예, 요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네,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눈에 보기에는 그 평평한 평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점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게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1,0의 크기가 이런 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해서 시그마 제곱분의 1, 시그마 제곱분의 1, 0, 0 네, 이렇게 네, 네. 해서 여기는 1, 1, 0 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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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이게 1,0의 각 점에서의 크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얼마가 돼? 계산하면은 그냥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가 1,0의 크기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이 1,0이라는 이 벡터의 거리 크기가 점점점 커지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네. 이렇게 네, 갈수록. 네, 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정말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0,1의 크기가 커진다는 게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좁아지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거리라는 게 또 여기서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떠가지고 왔는데요. 똑같은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두 개가. 아니, 뭐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이거는 밑에 설명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 평행한 직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또 평행하다는 거에 정의가 모르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평행하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이 평행도 또 막 여기 있는 저희가 벡터의 크기를 내적으로 더한 것처럼 또 평행하냐 아니냐도 약간 역시 내적으로 또 표현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여기 아까 빨간 선이 평행한 선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확히는, 정확히는 어떤 한 점에서 나오는 선들이 평행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랑 얘는 평행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얘네는 안 만나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비무한대란 어떤 같은 점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른 점으로 무수히 많은 평행한 점이 존재한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같은 점에서 출발하면 평행한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같은 점이 근데 아닐수록. 이거를 그 아까 여기 점점 그 크기가 커진다는 걸로 약간 비유해서 차용해서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 가운데 선을 그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그 점 간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흔히 유클리드 공간에서 말하는 평행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만나지 않고 여기 가운데 그 수직인 점의 거리가 항상 같은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단위가 점점 커지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까워도 똑같은 거리를 표상하게 되니까 완전히 끝까지 다 내려가면 결국에는 만나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한 점에서 평행한 두 선을 긋는 게 불가능한데, 왜냐면은 거리가 등간격이니까 이거를 그으려면 옆으로 가야만 하는데, 이 상황은 그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거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같은 데서 그냥 하나를 더 그을 수 있는 거죠. 같은 거리로. 왜냐면 여 점에서는 무한대가 될 거잖아요. 무한대 말 조심해야 돼. 아무튼 엄청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위로 가면은 아주 많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에 또 점이라고 우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설득이 되는 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어, 그, 이건 정말로 제가 그 강의를 할 때도 쓰는 그 표현인데,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평행한 두 직선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무한대 점에서는 만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한대는 워낙 머니까,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무한대 거리에 비하면은 이 둘의 거리는 그 매우 저기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는 걸로, 그러니까 무한대에서는 만난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이거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이 있고, 어, 요 한 점이 고정돼서 돌아가는 어떤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막대기 끝에 요런 블럭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블럭의 궤적은 원 모양이죠. 네, 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막대기를 요만한 막대기를 그리면은 이 막대기 끝은 작은 원을 그릴 거고 막대기를 길게 하면 큰 원을 그릴 거잖아요. 네. 막대기 길이가 무한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면이, 막대기 길이가 무한되면은 요거 직선 운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선 운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여기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 길이가 무한대인 그 여기 막대기에 달려 있는 블럭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런 말이 되는 것 같긴 해.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또 저자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말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인맥이는 했습니다. 네. 좀 전에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설명하려면 길어서 그건 패스하고. 아무튼 여기 무한대에서 만난다는 게 제가 좀 전에 말한 또는 그 박진서 선생님께서 말한 그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 그럼, 그 아, 벡터 스페이스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무한대에 가도 안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안 만나는 게 맞는데요. 여기 또 묘한 게 지금 토요일 밤에 하는 그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에 저는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 얘기하신 게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유클리드 공간, 2차원 유클리드 공간, 우리에게 친숙한 X, Y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이 두 개는 안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점은 어떤 그 실수 곱하기 실수라는 점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수 그렇죠. 곱하기 실수, 여기서 말하는 이 실수에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부호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실수, 컴마 실수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 포함시키면은,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비유클리드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 항상 어, 생각에는 방학에는 그런가요? 이렇게 바꾸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휘어있는 공간이니까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 실린더가 되나? 만약에 여기에다가, 실린더가 되나?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무한대를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만나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무한대에서 만난다고. 네. 그럼 엄청 모든 끝이 많네. 그러니까 평행한 것 같은데 무한대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 이거를 그 뭐 사형기하라고 설명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 용어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신 말씀은 그거죠. 이렇게 벡터 공간을 구했는데 그 각점마다 좌표가 있을 텐데 이것도 무한대 콤마 무한대로 갈 거고 이것도 무한대 콤마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인 거죠. 네네네. 무한대 어, 컴마 무한대로 갈 뿐더러 정확히는 이거랑 이거랑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네,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선상에는 이게 만약에 뭐 y는 x 더하기 1이라고 칠게요. 네, 이거는 y는 x 빼기 1이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x랑 y에다가 실수만 집어넣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x, y는 절대 같아질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도 넣을 수 있다고 해보는 거예요. 같아지. 그러면 이 1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결국은 같은 점으로 만나지 않겠냐라는 말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드는 음, 생각은 무한대를 쓰면 이상해진다. 정말 이상해진다. 예, 망합니다. 솔직히 망합니다. 그냥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엉망. 그거를 저는 사실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가까이에서 볼 때는 두 개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무한대에서 본다는 것은 아주 멀리서 보면은 이거 두 개의 거리가 그냥 그 없는 것처럼 보일 테니 그래서 이 두 직선이 똑같은 직선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이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 그래서 예시로 이거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철로를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쵸. 이렇게 보이잖아요. 두 개는 분명히 평행하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저 끝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가 두 개가 평행하지만 무한대에서는 만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상상을 했어요. 음. 네, 뭔가 되게 그 속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쵸. 아, 그러니까 저는, 상식이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죠. 평행인 두 직선이 만난다는 게, 아,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공감은 돼요. 음. 조금 근데, 아, 뒷부분을 더 볼까요, 그럼? 네. 아, 네, 약간 제가 원래 이거, 그러니까 포항카레 매트릭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머릿속으로 어떻게 상상하세요? 아, 포항카레 매트릭이 아니라 이 포항카레, 뭐라 하나, 상반평면? 이거를?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죠, 사실. 네, 저는 솔직히 아직 상상 안 돼요. 제가 지금 상상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네, 저는 사실 그거랑 뭐, 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되게 원시적으로 사실은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긴 모양, 각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붙일 것 같이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실 오랫동안 이해 못 하다가 아까 홍성 선생님이 이거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내적을 다시 설명해서 시그마 제곱분의 1에서 내적 평면을 설명해 줄 때 이해가 되긴 했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심상은 약간 무한대로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거였어요. 그 시그마가 0일 때 약간 3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원래 그림이 2차원이 지금 2차원이지만 하지만 그러면은 설명은 안 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0,0에서 1,0으로 갈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실 근데 무한대로 떨어지는 폭포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옆으로만 쭉 가면 되는데 혹시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옆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긴 거죠. 네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옆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말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 플러스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생기긴 했 이렇게 생긴 게 또 옆으로도 일단 X축으로도 그렇게 생긴 거죠. 무한대로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네, 엄청,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안 돼서, 어떻게 혹시 상상하는 그런 게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상상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잘 보시면은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모든 점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모든 점이 이 포인트와 똑같다. 로컬하게는. 그러니까 모든 점이 이러한 그 내적을 가진다라는 게 사실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건 진짜 완전 썰인데, 그거를 붙을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만약에 이 값이 고정값이었다면은 안 붙을 것 같은데, 이게 변해서 붙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휘어진 정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확하게는 어디로 갈수록 펴지고 좁아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질수록 점점 더 그 평면처럼 되기는 하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평면처럼 변하긴 하는데 절대로 완전 평면은 안 되는 그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음,
네. 아, 그러니까 결국 근데 시그마가 양수가 되는데 이게 말 한 장이 이렇게 보인다 뭐라 하나? 아, 이게 시그마가 0보다 그러니까 양수가 되면은 저 두 벡터의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그마가 커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네, 이 위쪽. 그때는 네, 그때는 이 말 한 장처럼 생겼다는 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 한 장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이 시그마가 위쪽으로 갈수록 펴진다고 하는 게 어느 시점에 가면 예를 들어 시그마가 1일 때는 완전한 평면이 되겠지만 시그마가 1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말 한 장이긴 한데 시그마가 1보다 작아질 때랑은 다른 모양의 말 한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1일 그런 수 것 같긴 한데. 있나요? 1이면 완전 평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일 때만 평면이고 이제 1보다 커질 때 어, 생각하면 시그마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저는 혹시 이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예를 들어 음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시그마가 예를 들어 밑으로 갈 때 시그마가 작아질 때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기울기가 커지다가 시그마가 1일 때는 약간 평면이 그냥 되고 시그마가 1보다 클 때는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랑 느낌이 달라서 이쪽이가 음, 그냥 알고 싶네요. 근데 저번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은 그릴 수 있어. 아, 이게 진짜 좀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된다는 이 게. 수치를 봤을 때에는 분명 1을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 그림은 지금 1보다 작은 거냐, 큰 거냐, 좀 궁금하긴 한데. 음, 일단 가우스 공률의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는 가우스 공률은 음수인 거고. 예. 그런데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우스 그러니까 공률이랑 그 이 내적이랑 음수가 어떻게? 되려면은 그 앞쪽에 가우스 공률을 구할 때 두 개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기울기가 반대여야지 음수가 되잖아요. 기울기는 아니고 그 정확히는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공률이요? 공률. 공률 그러니까 곡선이 그 휘어 이계도 있는 미분계수 아닌가요? 네, 이계도 미분계수 네, 아니었나요? 이계도 함수 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되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여야 되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지금 화면도 이건 지금 축이 안 그려져 있어서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두 개 모인 거잖아요. 어떤 한 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점점 이렇게 펴졌다가 이렇게 돼서 완전히 펴졌다가 뒤집히는 순간에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돼가는 그런 식인 것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우스 경률은 어쨌든 음의 상수려면은 이런 만한 장의 이런 모양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1일 때랑 그리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에서 1로 바뀌었다가 1에서 또 다시 1보다 커지는 순간 그 여러 근방의 순간에서 이 만한 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그게 궁금한 거. 같아요. 네. 신기함. 근데 너무 어려워서. 어,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네. 저는 이 정도는 이건 충분한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이것만. 네.
이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딱 우리가 원하는 원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찾아봐도 그림이 안 나오네요. 이걸 직관적인 그림으로 펑크래티크. 그려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음, 넘어갈까요? 네, 네네,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리만 사상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요거 16장에 나왔던 건데, 복소평면과 같지 않은, 그러니까 한 점이라도 빠져 있는, 하지만 단순 연결, 한 점이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같지는 않은, 그러니까 일부 영역이 빠진 단순 연결된 열린 부분 집합 S는 언제나 요 어프하이프 플레인 간의 1대1 대응인 복소 해석적 함수가 존재한다. 여기가 아마 리만 사상 정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는 그 받아들여지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 이 말 자체가 저는 같지 않은데 단순 연결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첫 줄에 사실 그 복도 평면이 R2와 같지 않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여기 복소평면은요, 네, 여기 C는 R2라고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소직선이라고 안 부르고 평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게 평면이라고 부른 이유가 우리 보통 복소수를 뭐 x 더하기 iy라고 쓰는데 그럼 여기가 x축, 여기가 iy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점 찍고 뭐 여기도 있고 이런 이걸 우리가 복소수의 복소수라고 부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복소수나 R2나 사실은 두 개가 똑같다는 게 보이세요? 네, 네. 갖고 있는 정보량이 똑같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R2를 다루는 것보다 C를 다루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복소평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1대1 대응인 복수의 적적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상반 평면을 다뤄야 하는 문제를 여기가 어퍼 하이어퍼 플레인이 있다면 R2 또는 뭐 C로 가져가서 1대1 대응이니까 다시 다룬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걸 이걸 다루는 것처럼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 부분집합 이 S가 있다고 하면은 이 S에서 여기 그 상반 평면으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돌아가는 거는 아마 역함수일 거잖아요. 네, 1대1 대응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부분집합으로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일로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어,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돌려보내는 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단순 연결됐다는 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단순 연결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단순 연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가운데 구멍이 나 있다. 이것도 단순 연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적 지금 정의는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디랑 어디를 연결한 건가요? 어디랑 어디를 연결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러니까 수학적 정의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떤 그 공간에서 공간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서 실을 하나 여기 요 공간상에 여기 개미가 이렇게 출발을 해요. 개미가 이렇게 막 아무 경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자리로 딱 왔어요. 그럼 그 개미가 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요 네, 실을 다시 이렇게 모아요.
모았을 때 이 한 점으로 모이냐 안 보이냐. 아, 이거 토러스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맞죠? 토러스랑 구 차이 표현할 때, 아, 네. 토러스랑 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음, 잠시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찾아볼까? 토러스는 단순 연결인가? 토러스, 심플리 이렇게 커넥티드. 개미가 실을 구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어쨌든 그 실을 쫙 조이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토러스는 약간 그 구에서 걸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여기, 원에서 걸려요. 여기 나온다. 토러스는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다라고 나오네요. 요것도 제가 이미지 가지고 올게요. 이 이미지가 아닌데? 왜 복사가 안 됐지? 그렇다면 캡처를 해서 가져오면 되죠. 제가 영 뻘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건 아, 이거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피어인데 3차원 스피어가 아니라 2차원 평면으로서 2차원 공면으로서 스피어입니다. 그럼 네네. 스피어에서 개미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이게 다 모으면은 그 실을 이렇게 주섬주섬 다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럼 한 점으로 모일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토러스라면 토러스는 개미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면 실을 모아도 어디에 걸리냐면 요 안쪽에서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돌아도 걸릴 거고 개미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안 걸리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심플리 커넥, 그러니까 단순 연결이 아닌 거고 얘는 단순 연결이 맞는 거고. 일단 단순 연결은 저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 연결된 그 예를 들어서 복소평면상에서 C와 같지 않은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요만큼만 따질게요. 이것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여기를 열려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려야 되네. 여기를 만약에 S라고 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H2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 간의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역함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존재하며 이게 아마 그 리만 사상 정리일 거고요. 그리고 상반평면 간의 1대1 대응이 잠시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반평면 간의 1대1 대응인 임의의 복수 해석적 함수는 가우스 유리 음영상수인 내적을 보존한다. 상반평면 간의 이거는 이 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여기도 또 다른 H2를 그린 다음에 또 H2와 H2 간의 함수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1대1 대응인 1대1 대응인 그 임의의 복수 해석적 함수는 그러니까 어떤 복수 해석적 함수든 가우스 곡률이 음의 상수인 내적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 매핑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의 내적이나 매핑을 한 이후에 이 공간에서의 내적이나 이 내적을 보존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까의 비유에 따르자면 시그마 값이 같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시그마는 애초에 이 Y축이 시그마니까 시그마가 같은 게 아니고 이게 같은 거죠. 이게 같은 시그마 거죠, 이게. 제곱분의 1이. 그러니까 이 값이 같으면 같아지지 않나요? 이거는 값이 어차피? 아니라 시그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D는 항등행렬이니까 이 앞에 값이 이 전체를
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이 함수를 구했을 때 이 공간에 시그마 제곱분의 1이 있다면 여기도 똑같이 그 똑같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보존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무시하고 안 봐도 되잖아요. 뒤엔 항생유. 요거 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적을 보존한다는 말이 여기서의 내적이 여기서의 내적과 같다는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복소 해석적 함수가 존재하면 내적이 같은 걸 보존한다 그런 말이라면은 그렇게 저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 게, 내적을 보존한다는 게, 가우스 곡률이 음의 상수이긴 하지만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가우스 곡률 자체가 아예 같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아, 그냥 그렇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공간으로서의 모양만 같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어쨌든 그 상반 평면 이면 음의 상수인 건 그 맞지 않나요? 상반 평면에다가, 상반 평면에다가 어떤 내적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아, 예. 예. 네, 내적을 이렇게 줘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네. 아, 네, 네. 아, 이거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잘 모르겠네. 근데 저는 상방편면을 들었을 때 이미 그거 자체가 가수동률이 2배 상수인, 아, 뭐 여기 그렇게 써 내적, 있기는 하거든요. 유일한 공간. 아, 어렵네요. 저게, 상반 평면이라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가우스 곡률이 음의 상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왠지, 음의 상수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라는 걸로 사실 그 저는 받아들였어요. 삼방편면이라는 게 약간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 어디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순간, 네, 잘 모르겠어요. 없으니 없 근데 이제 제가 되게 뭐야 대충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상방평면이라고 정의를 하려면 어떤 상방평면이라고 부르기 위한 특정한 고유한 속성이 있어야 할 텐데 만약에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그런 건데 그 어떤 변하지 않는 특정한 속성이 이 음의 상수인 거라면은 아무 상방평면이나 가져와도 음의 상수가 될 테고 그게 아니라 상방평면을 뭐 이런 식으로 기술했을 때 음의 상수가 보장된다는 말이면은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 다음 주에 한번 오시라고 할까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걸로 내적이 뭐 이 평면의 어떤 형상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로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모르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워. 아, 알고 싶네요. 굉장히.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오시라고 소환해야 돼, 소환. 알고 싶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당장은 안 쓰이는 것 같죠?
대만사상 종류고. 다음 페이지에 살짝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네네네, 그게 나. 네. 네. 다음, 관찰. 그러니까 가설 검정. 아까 가설 검정이, 여기서 말하는 그 가설 검정이 뭐냐면은,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네. 이게 뭐냐면, 구태영 선생님 이거 뭔지 아시나요? 아, 이게 아, 뭐냐면은,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들의 그 월급을 조사를 했더니,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정규 분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신입사원의 그 월급이 둘 중에 하나뿐인 거예요. 여전히 150만 원을 평균으로 한 정규 분포인 케이스 또는 155만 원이 평균인 케이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100명을 임의로 골라가지고 그 월급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알겠습니다. 100명을 아무렇게나 골라서 그러니까 올해 신입사원이죠. 올해 신입사원에 100명을 골라서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153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일, 여전히 150만 원일 확률도 있을 거고, 155만 원으로 올랐을 확률도 있을 거잖아요. 현재 나와 있는 그 결과, 평, 그 100명의 평균이 153만 원일 때, 여전히 150만 원일 확률은 얼마이고, 155만 원으로 올랐을 확률은 얼마일까? 를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거 애초에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가 이게 지금 두 개라는 사실 자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정말 운이 나쁘게도 그 그러니까 사실 원래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내년인 거예요? 네, 아, 내년인 내년입니다. 거구나. 네. 아, 그럼 그러니까 분포 지금 자체가 다른 거네요, 애초에. 여기가 2023년이고요. 그러니까 2023년이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에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자리이거나 5만 원 올랐거나.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치자고요. 2024년에 신입사원 월급이 이 녹색 선인지 노란색 선인지 모르는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100명을 2024년 신입사원 100명을 골라가지고 월급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평균이, 모집단을 모르는 거죠. 네네네, 모르는 거예요. 네. 네.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153만 원이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사실 이거 가지고 100%, 100% 150이다 또는 100% 155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평균이 153이니까 155에 조금 더 가까울 거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평균이 150일 확률이 제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확률로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현재 주어져 있는 이 값 153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5일 확률, 평균이 155일 확률, 평균이 150일 확률 각각 얼마일까?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게, 음, 아니,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주황색이, 네, 아, 2024년도가 뭔지 지금 모르는 거고, 주황색은 2024년도에, 왜 또 새로 데이터 조사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2024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거고, 네. 아닙니다. 네, 주황색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2023년에 월급 분포가 이러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2024년 신입사원 100명의 평균이 153만 원이었다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요. 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올해 아, 신입사원의 월급 분포가 작년과 똑같을 확률, 155만 원으로 올랐을 확률을 각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네, 이해는 했어요. 복잡하긴 한데, 네, 이해는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정규 분포만 전부 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분포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네, 네, 네.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 건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 세타는 저겁니다. 여기 세타라는 기호 하나로 썼지만 사실은 평균과 그 표준 편차가 묶여 있는 거예요. 세타 하나가. 세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가설 검정이 얘기하는 게 어, 가장 확률이 높은 이 평균 표준 편차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분포를 찾는 거잖아요. 정규 분포를.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정규 분포를 다 모으는 거예요. S라는 요 집합에다가. 똑같이 이게 300평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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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집합 S는 이 상번 H2, 상번 평면과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요거까지는 다 했던 얘기들이죠. 근데 네,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S라는 집합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우리 왜 그 중학교 때 집합 그릴 때 집합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집합을 이렇게 그릴 때는 뭐 원소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고 그런 거 우리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안단 말이죠. 이 S라는 집합과 그 전기분포를 다 모아놓은 집합과 요 H2라는 평면상에는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어떤 구조를 주고 있단 말이죠. H2에는. 그럼 여기도 뭔가 구조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그림인 거죠, 이 그림.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가, 제가, 그냥 삼방평면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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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분포가 있을 거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분포가 있을 거고 다 이게 한 점마다 그냥 점이 아니라 뭔가 분포랑 1대1 대응이 다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 말은 이 S라는 집합에도 뭔가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약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두 개가 같지 않은데 같다고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어떤 레벨에서 같으냐라는 걸 좀 상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H2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H2에서 아무 두 점을 골라가지고 더하면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여기 어딘가 가겠죠.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면. 여기 그렇죠. 어딘가 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보라색에 해당되는 여기 곡선 있잖아요. 네, 주황색, 노란색인가? 노란색에 해당되는 요 곡선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로 갔잖아요. 그럼 평균이 올라가고, 저기 표준편수 올라가는데,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왜냐면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더한다는 의미가 왼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한다는 의미가 그쵸. 뭔가 아닌지도 다르잖아요.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연산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갖는 연산을 혹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그 흔히 생각하는 덜셈 뺄셈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걸 잘 조정해서 닫혀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옛날에 3주차였나요? 세 번째 강의에서 그거 했잖아요. 이쪽은 그 정수, 정수였나? 정수였죠? 정수랑 정수인데 플러스에 대해서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있는 집합. 그다음에 여기가 유리수였지 싶은데 유리수 빼기 0, 0을 제외한 유리수. 그다음에 곱셈. 이거 기억나세요? 네네. 여기서 두 개 더한 거랑 여기서 A랑 B랑 두 개 더해서 C가 나오는 거랑 더한 결과. 그다음에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서 여기는 FA가 있고 여기는 FB가 있는데 여기서는 곱하는 거죠. FA랑 FB를 네. 곱하기 FB. 근데 이게 정확하게 여기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뭐라고 불렸냐면 지수 함수라고 불렀었죠. 근데 양쪽은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주어져 있는 연산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이런 좀 궁금한 게 들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는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는 걸까? 네, 저는 S에서 정규분포 사이에 의미의 두 정규분포를 뽑았을 때 어떤 게 의미 있는 연산이 있을까 사실 아직 잘 감이 오진 않아요. 그게 저도 지금 바로 말하려면 약간 좀 버벅대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분포 자체가 어떤 함수라기보다는 그 랜덤 변수의 분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이 두 분포를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 그래프랑 더하면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라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 그다음에 이러한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 두 개,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것. 그럼 더한 것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전부 0이거나, 전부, 전부 빵점이거나, 전부 100점이거나, 그런데 평균을 내면은, 여기 이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일이 사실은 어디서 아, 생기냐면은, 이런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 이런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더하면은 새로운 이러한 분포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중심각한 정리가 쓰이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슷한 결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약간 그 본지 오래돼가지고 조금 버벅거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는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고, 여기는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어느 레벨에서 같다는 걸까? 그러니까 그 통용되는 연산을 찾을 때 어떤 맥락에서 같다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노트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두 개를 같다고 표현을 할 때 보통 같다고는 요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게 1대1 대응이 1대1 대응만 있어도 같다고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집합적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같다를 그러니까 이퀄이라고 쓰지 않고 이퀴포텐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그냥 얼마 전에 처음 들은 용어. 그다음에 이거 두 개도 같잖아요. 우리가 같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1대1, 즉 1대1 대응으로서만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가 있으니까. 네, 분구조를 보존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또 뭐 두 개가 같다라는 또 쓰기도 하고, 아무튼 이 기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같다고 할 때는 항상 그걸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같다는 거냐, 두 개가. 공감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두 개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이제 납득이 되는데, 그것뿐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네, 말고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 구조가 있잖아요. 네. 여기도 뭔가 구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 분포 사이에서 또 이제 샘플링해서 뽑는 게 오른쪽에서 그런 덧셈이나 어떤 연산이랑 매칭이 된다면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일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딱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면 시간 딱 맞을 것 예, 같은데. 예. 이거 실제로 제가 어디 슬랙에 올렸나? 카톡에 올렸나? 어디 올렸던 건데, 어린 왕자. 어?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아, 여기 있다. 제가 요거를 잠깐만 올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텍스트는 안 보셔도 됩니다. 텍스트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볼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볼트 얘기했잖아요. 볼트를 너무 세게 돌리면 여기가 똑 부러져 버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볼트를 얼만큼 세게 돌렸을 때 이게 부러지느냐라는 것의 분포가 어느 분포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너무 헐겁게 쪼이면 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적당히 세게 쪼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큰 그 힘으로 쪼이되 부러지는 거는 좀 없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왼쪽 게 1Nm로 조인 거고, 오른쪽 게 1.5Nm로 조인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요 그래프는 볼트가 부러지는 그 힘을 여기다가 그 분포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음,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20에서 부러지니까 20으로 조이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14.8 정도의 힘으로 조인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조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조이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조여도 음, 마찬가지겠구나. 정확히 14.8로 조이질 못하고 이 조이는 네, 힘도 분포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영역이라는 거 보이세요? 14.8을 평균으로 조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15로 조일 수도 있고 13으로 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기계가 조금 오버를 해가지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15, 16, 한 18 정도로 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트가 두 종류인 거예요? 아니야, 볼트는 한 종류입니다. 아, 볼트는 한 종류인데 그 네, 볼트를 내가 얼만큼의 힘으로 조였을 때 부러지는가
그러니까 볼트가 부러지는 힘, 네. 볼트가 부러지는 힘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분포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거랑 왼쪽 거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볼트가 부러질 때의 힘이고요. 네네네. 여기는 부러질 때의 힘이고, 이거는 기계로 쪼인단 말이에요. 네. 기계가 쪼이는 힘의 분포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볼트도 그 공장에서 찍어낸 거지만 균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딱 20에서 20, 여기 20이 단위가 뭔가요? 여기는 토크 뉴턴인데, 토크, 아, 뉴턴 미터인데, 뉴턴미터. 네, 아, 네. 뉴턴 미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볼트도 설계에 따라 20뉴턴 안쪽 바깥쪽으로 쪼개지고, 그다음에 조이, 조이는 기계도 조이는 힘이 14.8 뉴턴미터 안쪽 바깥쪽인 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하얀 부분은 볼트도 너무 약한데 하필 너무 세게 조여갖고 부러지는 영역인 짜게지는 거예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영역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줄이고 싶냐면은 이걸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음, 그런데 여기를 무작정 줄이려면은 당연히 볼트를 약하게 조이면 돼요. 이렇게 조이면 돼요. 의미가 없죠. 네. 그런데 이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왜냐면 그만큼 볼트는 우리가 뭔가 체결하려고 쓰는 건데, 여기다가 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체결력이 약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그 볼트가 부러지는 영역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여기가 0.5%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0.5% 정도는 네, 부서질 수도 네, 있을 정도로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네. 0.5%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파손으로 가져가더라도 최대한 세게 쪼이고 싶다. 그러니까 0.5%보다 작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0.5%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분값이요. 네네. 아,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충분한 체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럼 여기도 뭔가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네. 여기에 분포가 딱 어떻게 되냐면은 옆에다 세로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분포라는 거는 이 지금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 B라고 놓을게요. A라는 분포를 갖는 그 랜덤 변수 아무거나 하나를 뽑고 그걸 X라고 놓을게요. 네. B라는 랜덤 변수,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서 그걸 Y라고 놓을게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X 빼기 Y의 분포죠. 네. X 빼기 Y가 양수여야 되니까. X 빼기 Y의 분포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X의 적분값 빼기 Y의 적분값인 거죠. 아니다, 이게 적분값이 아니에요. 그럼 X 빼기 Y라는 건, A라는 분포를 갖는 그 랜덤 변수에서 하나 샘플링 하고요.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네. 네, 네. B라는 분포를 갖는 랜덤 변수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차이의 분포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를 꺼내면은 그 꺼낸 거에는 무슨 값이 포함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이거 예시를 바꿔볼까? 제가 이거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예시를 좀 바꿔도 괜찮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설명이 예.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남자의 키고요. 네, 남자 키고, 여기가 여자 키예요. 네. 이 그러니까 하나 영역은, 꺼내는 게 볼트 하나 꺼내는 거예요? 네, 그럼, 예, 그럼, 네. 그럼 이 영역은 뭘까요? 그건 이제 부러지는, 네, 아니요. 남자 키, 여자 키로 했을 때 이 영역은 뭘까요? 예, 그거는 이제 키가 차이 나는 부분. 네, 이 영역은 뭐냐면은
둘이서 만났는데 여자 키가 더 큰 경우가 음,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세상에는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보다 키 큰 여자는 만날 수 없다. 음, 약간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랜덤하게, 남자 중에서 랜덤하게 한 명 뽑고, 여자 중에서 랜덤하게 한 명 뽑은 다음에, 둘의 키 차이를 보는 거예요. 네, 네. 키 차이의 분포를 보는 거죠. 키 차이의 분포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요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이 영역이 음. 이 분포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두 개의 랜덤 변수 함수를 가지고 와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랜덤 변수 함수를 찾는 거네. 네, 연산 냄새가 나지만 네. 뭘 어떻게 그래서 연산하는 실제로 건지. 이게 어떻게 연산이 되냐면은, 만약에 이 분포가, 이게 A라는 분포가 시그마 1, 시그마 먼저 쓰면 안 되지. A라는 분포가 뮤1, 뮤1, 시그마 1이고요. B라는 분포가 뮤2, 시그마 2라면은 요 X 빼기 Y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정확하게 뮤1 빼기 뮤2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스퀘어 루트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시그마 2의 제곱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피지컬 그래서 수학들을 좀 실제로 정규 분포 두 개는 연산이 돼요. 분분산칙 미치겠네요. 아닌가요? 어, 그런가?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안오바 안코바 할 때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오래돼서. 예.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이겁니다. 연산이 된다. 정규 분포 두 개는. 아, 예. 새로운 정규 분포를 만들어낸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튼 조금만이라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네.